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도세, 그죠? 우리 양도소, 이번에는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뭐 잘 아시고, 여기는 뭐 소득세 전체로 해서 이제 6문제, 그죠? 임대소득 포함해서, 그니, 요 부분. 자, 그거 보세요. 첫 번째 뭐 양도의 개념이죠, 그죠? 뭐 이거 우리 많이 왔던 거잖아, 그죠? 양도의 개념이다.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양도로 본다. 매, 수, 대, 부, 합. 기억하고, 그죠? 매가 뭐죠? 매매, 수용, 대물, 변제, 부담보정료, 합의해제. 요거 합의해제가 아니고 무효 판결에 의한 해제, 요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 나오면은 여기 같이 나오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는 모두 양도. 그 양도가 아닌 거, 무상하면은 뭐죠? 상속, 정려, 그리고 여기 형식이 나온다, 그죠? 형식하면은 환지, 공동소유물의 뭐죠? 분할, 그리고 양도담보. 그죠? 요런 거는 형식상, 환지 나오면은 채비지, 보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물론 여기 이제 정감이 있거나, 지분 변동이 있거나, 그죠? 채무 불이행은 양도가 되죠. 그 양도의 개념이다. 두 번째, 과세 대상. 양도세 우리 과세 대상 하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과세 대상. 그죠? 다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우리 개인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이다. 법인은 법인세니까 개인은 우리 구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이 아니고 6개월, 그죠?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주소가 없거나 거소가 없는 자다. 요는 국내국에 모두 과세한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 요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죠? 다음에 네 번째, 과세 표준. 과표는 양도 차익이죠.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리고 보유시의 비용, 그죠?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모두 빼고 나면은 양도 차익이고, 여기에서 우리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빼고 나면은 양도 소득이라 하고, 이 양도 소득에서 250만 원 빼죠. 기본 공제 요걸 빼고 나면은 이걸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한다.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정한다. 그죠? 요게 세금. 이때 우리 여기 나오는, 그죠?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거는 모두 실거래가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지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더라. 요걸 알 수가 없을 때는 뭐라 한다 그랬죠? 매감환기, 그죠?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존시가. 이 양도가액, 요걸 알 수 없다.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매감기, 그죠? 요런 추이 결정할 때는 요거 실거래가 안 해준다, 그죠? 요거 대신에 몇 프로, 3%, 7%, 1%. 미등기 부동산은 얼마, 0.3%, 부동산 지전 등인 나머지, 그죠? 1%.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등기가 돼야 되죠. 등기가 된 자산에 한해서 공제해 주는데, 기본공제는 모두 해줍니다. 정말 이걸 다 해주죠, 그죠? 다 해주되, 요거 250만원, 요거 250만원, 요거 묶어서 250만원, 3등분 다 해주되, 각각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으로 구분해서 250만원씩 1년 기준에서 공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 안 해주죠. 뭐만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과
그렇죠. 입주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만 해줍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부동산은 몇 배? 3배수. 고가주택은 몇 배수? 8배수. 그죠? 예, 공제해준다.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금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해주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알겠죠? 예. 요게 과세 표준, 그리고 요 세율이 나와 있다. 그죠? 세율 하면은 요거 부동산과 권리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6에서 40,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40,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50이다. 그죠? 미등기는 70. 그런데 주택과 입주권에 한해서는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6에서 40이죠. 1년 미만 보유하면은 40이다. 그죠? 40. 알죠? 기타 자산은 보유기한과 관계없다. 6에서 40. 주식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10%, 20%, 30% 이거는 금년부터 5%짜리. 그죠? 그리고 비상용 토지는 여기 할증과세 10% 플러스. 여기 세율 구조. 예, 다음에는 이제 비과세다. 그죠? 중간에 질문 좀 하세요. 비과세는 이거잖아. 그죠? 1세대가 집 한 채, 거기에 따르는 마당 여기에 2년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비과세다. 여기에 대한 우리 뭐 요건이야 다 알잖아. 그죠? 1세대라는 거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거.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거주자, 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다. 요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 하고 요 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몇 배죠?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2년 보유다. 그죠? 2년 보유. 내년부터 이제 투기지역을 2년 거주죠. 그죠? 2년 거주인데, 그거는 이제 8월 2일 날 우리 발표됐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8월 3일부터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언제까지 되죠? 2018년, 2019년이 되잖아. 2019년 이후에. 그죠? 예. 그래, 이거는 현재 시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 걔는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2년 후에 우리가 요게, 예, 될 거니까, 현재 또 우리 법률 규정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 5년짜리 나온다. 그죠? 1년짜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제한이 없다. 5년 나왔다. 5년 거주했으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2년 보유를 간주하는 이거는 뭐죠? 임대주택. 요런 집에 내가 살고 있다가 우리 집 마당으로 도로가 나버렸다. 수용됐다. 일부가. 요 남아있는 집을 양도한다. 그죠?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 5년 내에 양도하면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뭐죠? 남아있는 주택, 잔존주택이다. 1년 살았으면 2년 보유로 간주한다. 치약, 건무상 형편, 그죠? 예, 그리고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거. 제한이 없다. 외국에 이민 간다. 그죠? 또는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이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 하나 2주택인데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거주 이전 이사 갈 때죠. 내가 여기에 살다가 집을 하나 먼저 사게 됐다. 그래 집이 두 채다. 그죠? 요 집을 몇 년 내에 팔마되죠? 3년 내에 팔마되죠.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그죠? 3년 내에 팔마되고. 그리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집이 두 채 됐다. 어느 집 팔아야 되죠? 어느 집 팔아야 비과세 받죠? 살든지. 요즘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그죠? 요거 두 개. 나머지는 뭐 동거봉양, 혼인, 5년 내 양도, 뭐 이런 거 등등. 예,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농지가 나옵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 나왔다. 큰 쪽 그 차익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 그러면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부분. 이런 게 비과세다. 그리고 보면 아래,
양도와 취득식이 나오죠. 그죠? 우리 양도라는 거는 결국은 매매잖아. 그죠? 매매, 팔았다, 매도, 매매, 유상, 그럼 무상, 상속, 정력, 그리고 원시 취득, 신축, 그죠? 시효 취득, 그리고 뭐 환지 같은 거, 그리고 팔았다가 무효 판결로 되돌려 받았다 이런 거죠. 요 정도.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매매를 본다. 그죠? 대금 청산일인데 이 날이 불분명하면 언제를 하죠? 등기한 날이다. 그죠? 등기 접수일이다.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더라. 세 가지. 첫째 하나는 장기 할부 매매다. 장기 할부로 팔았다. 언제죠? 시작.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언제?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된 날.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정려는 정려받은 날. 신축은 사용 승인서.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환지는 환지 전 취득일. 정한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 그죠? 판결일이 아니고, 이런 거는, 그죠? 한번 우리 여러분 점검 한번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부가징수가 나온다. 그죠? 이거 보세요. 5월 10일 날 내가 집을 팔았다. 5월 10일 날 팔았으면은, 이거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요 달 말로부터 2달이잖아. 언제? 7월 말까지. 확정신고는 다음에 5월 달이죠. 요거 하나. 시험 잘 나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 대금을 청산했습니다. 대금은 청산했는데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언제 기준이죠? 허가일. 요거 2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요거죠. 그죠? 그리고 아래 부분 보세요. 뭐가 있죠? 국외 자산 나온다. 그죠?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이때 요 첫째 몇 가지 말만 되잖아. 그죠? 납세 의무자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그랬죠. 미등기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등기 자체를 우리가 확인 안 하다 보니까 보유기간을 알 수가 없죠.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없더라. 그래서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개는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본공개 250만 해줘야 됩니다. 기본공개는 해줘야 되고,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세율도 하나밖에 없다. 6에서 40. 그죠? 그리고 또 국외자산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국외자산도 물납, 푼납 제도가 있지만은 물납은 인정 안 하죠. 푼납은 인정해 줍니다. 외국에 있으니까 화폐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환산 방법이 2가지 있다. 기준 환율과 뭐다? 재정 환율이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사업소득이 나와 있죠. 이 사업소득이라는 게 바로 임대소득이다. 그죠? 임대소득. 예. 그 임대소득 나왔다. 임대소득 하면 이거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권리를 빌려주고 얻은 소득. 요게 임대소득이다. 근데 요 권리 중에서 지역권, 지상권은 제외, 지역권, 지상권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요런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 임대소득 중에서 과세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4개. 첫째, 농지. 과세 안 한다. 그죠? 1주택. 과세 안 합니다. 집 한 채. 그리고 주택보증금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과세 안 한다. 1주택은 과세 안 하지만은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과세하는 경우가, 이게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9억 초과. 그럼 요 9억은 기준시가라 그랬죠. 국외주택 과세합니다. 그죠? 보증금은 과세 안 하지만은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3주택 이상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은 과세한다. 그죠? 요게 임대소득 핵심. 요런 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 살은 조금씩 붙여야 되잖아. 그죠? 그 살들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잖아. 그죠? 붙이는 거. 그걸 뭐 오늘 다 할 수 없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2달 동안 해왔던 건데, 2달이 아니라 뭐 4주간 해왔던 건데, 그죠? 짧은 시간에는 다 여러분 또 아는 내용들이고, 그죠? 요게 임대소득이다.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뼈대. 이 기본만 알면은, 기본 알고 또 그동안 또 공부했던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6문제 중에서 6문제 또는 적어도 5문제는 맞을 수가 있죠. 그죠? 혹시 한 문제는 또 뭐 실수나 또는 뭐 또 문제 자체가 뭐 이상한 문제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은 거의 뭐 풀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본이 중요하다. 그죠? 예. 항상 여러분들 기본을 정리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기본서 아니면 요약집. 그죠? 예, 요 이론, 요런 걸 좀 다시 한번 정서하세요. 예, 요런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요런 부분이지. 예, 자, 문제 한번 풀어봤던 거니까, 자, 답 한번 찾아봅시다. 질문 좀 하세요. 네, 요거, 비사면 토지. 비사면 토지는 적용한다. 3년이 지나야 되죠. 이 자체 앞으로 3년 후에 적용됩니다. 원래부터. 원래. 이거는 원래 개정된 게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적용됩니다. 예, 작년에 개정된 거죠. 원래부터 비상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데, 대상인데, 요게 실제 적용되는 거는 3년 보유해야 되니까, 3년 후라야 이제 10% 공제 받을 수가 있죠. 알겠죠? 예, 그 말입니다. 이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예. 1번. 잘못된 거 몇 번입니까? 4번 정답. 4번에 보면 그 정부 부가 나왔잖아. 그죠? 정부 부가라는 거는 정부에서 부과한다는 거는 고에서 발부한다는 말입니다. 고지서.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보통징수. 양도소득 신고 납부잖아. 그죠? 신고 납부. 그래서 틀렸다. 알았죠? 2번은 임대소득 나왔네. 그죠? 임대소득이다. 틀린 거 몇 번? 2번. 그죠? 집안채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그죠? 2번, 3번. 양도에서 틀린 몇 번? 그렇죠. 1번이죠. 1번이잖아. 1번. 재산 분할 청구 소에 의한 소송.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그죠? 재산을 분할 안 해줘서 배우자가, 그죠? 법원에다가 재산 분할해 주세요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이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거는 두 사람이 공동 소유물을 나눈 거잖아. 공유물 분할로 본다 그랬죠. 그죠? 요거, 예. 그래서 요래봐도 되고, 판결에 의한 거는 양도 아니다. 그죠? 뭐, 어느 거나 관계없잖아. 원리, 요거, 그죠? 분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답은 1번. 알았죠? 4번, 겸용주택 나왔네. 겸용. 예? 4번 볼까요? 4번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려에서 정려자 채무액은 정려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려세가 과세되므로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죠? 정려. 근데 그 입증되면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부담부 정려는, 그죠? 예. 형이 동생한테, 그죠? 정려를 5억을 해준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은행에서 형이 돈을 좀 빌렸었습니다.
3억 담보 있다, 그죠? 담보하고 돈 빌려. 동생이 이거 갖기로 했다, 채무를. 그럼 이 경우에 동생 입장에서는, 그죠?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정려가 얼마죠? 2억이죠. 그리고 그 채무는 대가가 있으니까 이거 뭐로 본다 그랬죠?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때 정려로 보는 거는 세금 누가 내야 되죠? 동생이 내야 되고, 양도는 누가 내야 되죠? 형이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요 경우에 이제 이 동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자다 말입니다. 형의 배우자, 부인, 알겠죠? 배우자라면은 부부간이잖아. 부부간에는 양도, 매매는 이거 정상거래 아니죠, 그죠? 양도가 아니고 뭐로 본다 그랬죠? 정려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정려로 간주하되, 입증이 되면은 남편의 재산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그건 정상거래잖아. 그거는 정려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원칙상, 예, 우리 양도로 보지 않고 정려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정려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정려가 5억 돼버리죠. 그렇죠. 배우자가라면 이게 정려가 돼버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려가 5억 돼버립니다.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정려가 해서 과세되는 건다, 이 말이겠죠. 과세되죠. 아, 금액이. 그렇죠.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그 6억까지는 과세 안 되죠. 예. 다음에, 4번은 겸용주택입니다. 그죠? 겸용주택인데, 그게 아마 세금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부부간에 정려를 하잖아. 그죠? 부부간에 이 정려를 하게 되면은, 지주택이면은 이제 부동산이면은 이 배우자가 내야 될 것이 정려세 내야 되죠. 근데 6억까지는 안 냅니다. 그렇지만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취득세. 아마 담당자가 이 말 했는지도 모르죠. 담당자가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그래, 부담부 정려가 이제 정려가 되니까 정려세 내면은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도. 이제 이 세금 이야기 한 건지도 모르죠. 요거는 6억 안 되면 세금 안 냅니다. 부부간에는. 그죠? 예. 여기 뭐 정확한 건데. 자, 그거 보세요. 주택과 상가가 있다. 그죠? 거기 보면은 주택은 150, 상가도 150. 겸용주택이고, 이 마당은 1800, 1세대 2년 보유가 도시적 안에 소지하고 있고, 요걸 과세 대상, 건물과 토지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럼, 요게 크면은, 요거보다 크면은 전부 주택인데, 같으니까 각각이죠. 요거 비과세, 요거는 과세. 그죠? 요게 반반씩이니까 900씩이네.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요 도시지역 안은 다시 요거 받으면 몇 배? 5배죠. 요게 5배니까 얼마? 750. 그럼 900 중에서 750 비과세고 150은 과세되죠. 150과 900 하면 얼마? 1050. 답은 150과 1050. 알았죠? 몇 번이죠? 3번. 5번. 5번은 곱해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실거래가다. 뭐 실거래가는 뭐 그죠? 간단하잖아요. 7억에 팔았다. 4억 주고 샀다. 자본주 지출은 8천. 양도비는 2천. 빼고 나면 2억. 그죠? 여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나면은 요게 과표. 그죠? 과세표준. 알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보유기간 몇 년? 10년이죠. 몇 프로? 30. 3배수니까 6천. 기본공제 250. 답. 몇 번? 4번이죠.
4번. 만약에 이 문제가 기준시가로 만약에 한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라면은 5억이죠. 취득가액 얼마죠? 3억이죠. 기준시가일 때는 이거 안 해준다 그랬잖아. 여기에 3% 아니고, 여기에 3%입니다. 여기에 3%. 알겠죠? 이걸 자꾸 혼동하시더라고. 이게 3%가 아니고, 요 취득시 기준시가의 3%입니다. 339, 900. 알겠죠? 예. 여기에 3%다. 그럼 이제 뭐 이거는 1억 9,100만원. 여기에, 나머지 계산 생략. 장특과 기본을 빼면 되고, 그죠? 6번. 6번 문제가, 이게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요거 한마디면 딱 얼마 됩니다. 보세요. 요게 뭐냐 하면은 필요경비잖아. 그죠? 요게 필요경비입니다. 이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거, 그죠? 요거 하나, 우리 이거 많이 해왔던 겁니다. 다른 소득세 계산할 때, 그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 알겠죠? 여기 우리가 다른 소득이라 하면은 주로 나오는 게 저게 많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뭐 임대소득, 종합소득이 나오는데 주로 사업소득이 많이 나오죠. 그래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됐다는 것은 공제받았다 이 말이잖아. 공제받은 걸 양도소득에서 또 공제해주면은 이중공제되죠. 그래서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제외한다. 요 말을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포함한다 틀렸잖아.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몇 번이죠? 3번. 포함이 아니고 뭐다? 제외. 7번. 예, 7번의 정답은 5번. 그 1번을 보세요. 1년 이상 등기된 토지다. 여기 있잖아. 1년 이상은 40. 8개월 보유한 B1년 미만이니까 50. 1년 이상 기타 자산은 6에서 40. 2년 6개월 보유한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6에서 40.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니까 6에서 40 정답. 5번만 정답이다. 8번. 8번은 예, 흐름도. 그 흐름도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다. 그 필요경비는 적용기준이 실거래가. 기시가 아니고, 그죠? 실거래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고 얼마죠? 30%. 기본공제는 250. 5단계 초과 누실 6에서 40이죠. 최고 얼마? 40. 몇 번이죠? 4번. 9번. 예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몇 번? 2번 정답. 10번은 국외자산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1번이잖아. 국외자산은 등기 비등기 중과시 없습니다. 70% 미과시 중과시 안 하죠. 그죠? 제외. 예, 그게 틀렸다. 1번. 알겠죠? 이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부분을 또 요약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하시고 마무리 이렇게 잘 하세요. 예, 다음에는 재산세입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 요 재산세에서는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된다. 그죠? 그건 출제 보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그죠?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신고 안 하면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누가 되죠? 사용자. 그리고 이제 요 특수재산 4개 공유하고 있다. 공동소유는 누가 납세 의무자? 지분권자. 상속재산 신고 안 됐다.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 누구?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채비지는 누구죠? 사업 시행자. 국가 연부 무상이 나왔다. 매수 계약자. 기억나죠? 그죠? 납세 의무자는 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해왔던 거고.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런 재산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주택은 몇 프로? 60, 건축물은 70, 선박은 100, 항공기 100%, 토지는 70. 이걸 뭐라 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곱한다. 요게 과표. 과표. 그죠? 다음에 세율은 하나만 기억하자. 그죠? 주택 하나만. 0.1에서 0.4. 알았죠? 건축물은 0.25. 선박은 0.3. 같다. 요거 이제 따로 할 거고. 중과세. 첫째, 별골 5선주. 사치성 재산. 두 번째,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중과세 한다. 그죠? 하나 더 있죠? 이 세종시 지역에, 그죠?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별골 5는 요거 몇 프로? 각각 몇 프로? 4%.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고급 주택은 얼마? 0.1에서 0.4. 중과세 없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여거는 몇 배? 5배. 5년간. 그죠? 요거는 몇 배? 2배. 중과세. 그리고 과세 안 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과세 안 한다. 그죠? 두 번째, 임시건물 과세 안 한다. 세 번째, 선박인데 소형 선박이 있죠. 공익용 선박, 구조선 같은 것. 금년에 철거 예정 건축물 과세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전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죠? 알겠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부가징수. 요거 부가징수다. 6월 1일 기준에서 1년에 2번 7월달과 9월달. 7월달에 내는 거는 주택의 2분의 1 반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달 내는 거 토지. 그죠? 예. 안 내면은 가상금이 부과된다. 요게 재산세. 그죠? 재산세.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한 5번 정도만 이렇게 훑어보면은 다 기억이 나잖아. 그죠? 다 하고 아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그냥 한 번 더 상기시키 드리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어려운 데는 하나도 없고. 그죠? 여기 우리가 토지는 분리과세와 별도과세와 종합과세가 있다. 그죠? 분리별도 종합이 있는데 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다. 몇 프로? 4%. 저율이 있다. 그죠? 0.07과 0.2. 그리고 별도과세는 얼마?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여기 들어가는 뭐죠?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의 땅. 여기 들어가는 거 농지목장 임야. 0.2에 들어가는 거 공장. 여기는 뭐죠? 상가. 나머지 종합합산. 그죠? 예. 이 농지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 이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다? 분리과세.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법인이지만은 비영리법인은 분리, 농산지는 땅, 휴경지는 종합. 요 목장은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이다. 그죠? 공익목적 개인 소유 임야. 그리고 요 공장은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모두 분리과세인데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나누어집니다.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분리와 별도로 구분하고 요거는 공단지역이라 그랬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고 요거는 요런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별도. 그리고 하나 들어간다 그죠?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그리고 뭐가 있다? 나대지. 그죠? 나대지. 공급용 토지, 아파트, 부지, 염전,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은 건물, 뭐가? 나대지. 하나 한 다음에 요거 시에 버스 뭐가 있다 그랬죠? 터미널용 토지도 분리과세. 알겠죠? 요게 토지. 자, 문제. 요게 이제 우리 재산세 한번 우리 요약한 거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죠? 거기 보면은 뒤에 재산세 문제가 나와 있죠? 10문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예,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